자, 이어서 순서살인 문제 보겠습니다. 알았죠? 자, 36번이고, 오답률은 13이었네요. 별로 틀린 학생들이 없었고, 자, 일단 적읍시다. 이 논리적으로 완벽한 구조야. 알았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전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전개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자, 보통 글이 일반론 주고 바로 반론을 칠 수도 있는데, 쌤이 말하는 일반론은 통념입니다. 명확한 근거 없이 사람들이 믿어오는 거. 그걸 우리가 통념이라고 하지. 영어로는 미스라고 합니다. 우리 신화라고 알고 있는 이 단어가 통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반론을 예시로 지지해 줄 거예요. 예시로 지지해 주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반론 쳐줄 거예요. 반론. 알았죠? 반론 치고 다시 예시를 써줄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논리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론을 바로 반론 치는 게 아니라 예를 한번 들어줘요. 일반론이 맞다라는 걸 충분히 지지해 준 다음에 그러나 반론. 선생님 항상 얘기하죠. 어떤 글이 주제가 되려면 이렇게 그러나 하고 반론을 준 다음에 다시 논증이라는 걸 해줘야 돼. 즉 논증을 하는 방법은 쌤이 얘기했습니다. 예시를 들어주거나 아니면 연구 자료를 갖다 대거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뒷받침해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주제가 딱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제가 되려면 그 문장이 반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반복을 좀 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이런 자료로 이렇게 받쳐주는 게 좋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전개를 가지고 있고 완벽한 구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 구조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자, 역사는 사람들이 종종 말하기로 이게 일반론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동사 반복합니다. 자기 자신을요. 그러면 주제는 떴죠? 역사는 반복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리고 looking 분사 구문이에요. 원래 문장은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if we and if we look 뭐 요 정도예요. look at 됐나요? 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접속사 생략, 그 다음에 주어 생략. 선생님 주어가 다른데요? 달라도 일반인인 경우는 생략하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ing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만약으로 해석해 주면 좋아요. 그리고 자, 보면요. looking at 보면 이 역사적인 기록을요. historical 스펠링 챙기고요. 고대 문명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몇몇 것들은 동사 강조죠. 정말로 seemed, 보인다고. 발생하는 걸로요. again and again 반복해서 됐죠. 그리고 예시 딱 띄운다고. 그래서 일반론 예시라고 적으세요. 자, 문명은 확장하고요. 그 다음에 over해서 연장되고요. 확장, PAND는 좀 이렇게 세력을 넓히는 느낌이 좀 강하다면, 알았죠? extend라는 단어는 좀 이렇게 연장의 느낌이 좀 강합니다. 알았죠? 근데 꼭 그런 의미로만 쓰이진 않으니까 좀 조심해 주시고, 그래도 내신 대비할 때는 스펠링도 정확하게 외우겠습니다. 문명은 확장하고, 그 다음에 get over, over에서 연장되고요. 그리고 붕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expand, get, 그 다음에 collapse가 병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붕괴하죠. as는 뭐뭐처럼요. in the case 로마의 경우에서처럼요. 그리고 로마는 자, went under,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게 멸망했다라는 거야. 알았죠? 그 서기 476년에 멸망을 했고, 예시 하나 더 나옵니다. 영국 제국요. 자, 그리고 얘들은 fell apart, 해체됐습니다. apart는 분리 속성이야. 됐나요? 1000년 이상 지나서 해체가 됐어요. 언제요? 자, 포스트는 이후를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우리 쌤이 오후가 PM이잖아요. 이게 포스트 머리디엄의 약자란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자, 이루어는 시대, 됐습니까? 이후에 1000년이 지나서 이제 해체가 다 된 거죠.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들이 많죠. 알았죠? 해체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렇게 뭐요?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이 로마도 그렇고 즉 너무 확장하다가 결국은 멸망한다 이겁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반복된다는 예시 두 개를 줬습니다. 그래서 예시 원 로마, 예시 투 영국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는 문장이 치라고 딱 적어주세요. 하지만 이게 항상 그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건 다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항상 그러한가요? 자, true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쌤 보세요.
자, 케이스를 뭐요? true로 해석해 주면 돼요. 사실인가요? 아니면 한글로 적읍시다.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 아니면 쌤이 그러한가? 사실인가? 아니면 그러한가? 케이스란 단어를 알겠죠? 자, 이게 항상 사실입니까? 그러합니까?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 알았죠? 사실입니까? 아니라는 건데 이 글이 살짝 양보를 줍니다. 보세요. 그렇다면 즉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된다면 그러면 archaeology 고고학은 would 가정법 쓰고 있죠. 너무 지루할 거예요. ing. 그리고 이제 부연 설명합니다. 한 개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니까 고고하게 할 일이 없죠. 맨날 똑같은 것만 나오니까. 하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양보예요. 그렇다면 알았죠? 그렇다면 이 뭐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이제 받아와야겠죠. 즉 여기서 어떤 그 가정적인 내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어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서 반론 주고 그렇다면 계속 똑같이 반복된다면 고고학은 너무 지루할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하지만 다시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요 문장과 양보 다시 한번 쳐주는 그렇다면 지루하겠죠. 다시 이제 하지만 됐나요? 그건 아니라고 또 다시 얘기하는 거죠. 양보 한번 주고 그래서 여기 양보라고 줬고 다시 이 but 문장을 한 번 더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알았죠? 하지만 즉 뭐예요?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건 아니다 이 말 하는 거죠. 됐지? 자,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보는 게 아니에요. 됐지? 고고학자들이 보는 게 그러면 아니라면 뭘 보겠어요? 똑같지 않다라는 걸 보겠죠. 몇몇 문명들은 됐습니까? 갑자기 뭐 했다고요? and 끝이 나버렸다고. 아즈텍이나 잉카처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미 주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like 전치사 쓰고 또 이제 분사 써야 돼요. 정복됐다고요. 침략자에 의해서. 즉 아즈텍과 잉카 문명은 어떻게 멸종한 거예요? 저거 확장하다가 멸망한 게 아니고 침략당해서 멸망한 거야. 컨커는 정복되다. 됐나요? 서기 1520년에. 자, 그런 제국들은, 그러면, 쌤이 이 제국이란 단어, 쌤, 꼭 부탁드립니다. 알았죠? 이렇게 단순하게, 제국이란 단어 나오네, 이러면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안 된다고. 속성을 읽어야 돼. 알았죠? 그러면 영국하고 로마와 영국은 확장하다가 몰락한 나라들이란 말이야. 근데 보세요. 이런 제국들은 결코 기회를 가지지 못했어요. 뭐로? 붕괴, 몰락할. 알겠죠? 멀었어요. 오버에서 확장한 거예요. 과한 확장으로 확장의 결과로서 붕괴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네벌로. 그러니까 얘를 이 단어만으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요. 이렇게. 알았죠? 그러니까 어디서 잡아오셔야 됩니까? 여기서 잡아오셔야겠죠. 아, 여기가 뭐예요? 잉카하고, 저기 아즈텍하고 누구라는 거예요? 잉카 문명을 얘기하는구나. 됐죠? 이렇게 잡아오시면 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요 연결사까지 쌤이 여기 문장 위치 그리고 양보 한번 주고 그렇다면 그리고 다시 하지만 됐습니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 문장 위치 꼭 잘 봐주세요. 그래서 문명의 경우에 역사는 반복되어는 seemed 됐죠? 자, 역사가 그냥 단순하게 반복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 한 것 같아요? 이런 단어 과도한 단순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반복되는 게 일반적으로는 맞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영어 제목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 주시면 학교 선생님이 센스 있으신 거죠. Does history really 이렇게 제목 이렇게 영어 제목으로 만들어 주시면 이 센스 있게 잘 만드신 거예요. 역사가 정말로 반복만 하나요? 이렇게요. 답은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그래서 B, 자, 일반론에 대한 예시, B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이 요 질문에 대한 답변, A, 그리고 반론 예시.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so로 결론 때려주는, 그래서 B, A, C,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37번. 또 역시나 아주 흔한 소재인데, 됐나요? 이게 오답률 5위네요. 왜 이렇게 많이 틀리셨어요? 물론 5위지만
되게 이제 그 정답률이 높았습니다. 랭킹만 5위고요. 됐지? 얘도 똑같죠? 이런 아이들 잡아오시면 돼요. 그리고 대조니까 이 글이 뭘로 돼 있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대칭구조로 돼 있단 말이야. 대칭은 쌤이 여러 번 얘기했어. 그냥 서양 동양, 선생님, 학생 이렇게 대칭 구조로 두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아이들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잡아주시면 돼요. 보면 이 두획은 뭘 발견했냐면 이 아이들이 칭찬을 받을 건데요. 나데이 법비, 이 벗이 되게 중요하대. 이거부터 읽어야죠. 그들의 노력으로 칭찬받는 아이들이 됐죠? 이 성장 마인드라는 걸 발전시킨다는 거죠. 됐습니까? 성장 마음가짐 혹은 성장 태도 이런 것들을 만들더라는 거죠. 마인드셋은 마음을 세팅하는 거야. 그래서 사고방식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노력과 이 스마트가 대칭이거든요. 자, 이런 아이들은 결국 뭐 더 힘든 일을 떠맡고 더 좋게 녹깁니다. 플러스죠. 그리고 노력을 강조하는 애들이니까 BA가 잡히고 됐습니까? 자, 아이들인데 요번에는 뭐예요? 똑똑하다고 듣는 애들. 스마트가 먼저 나오고 대조 나오고요. 알았죠? 자, 나타내는 표현 뭐 반면에 그러나 이런 거 다 됩니다. 여기에 by contrast도 괜찮고요. 뭐 on the contrary 이런 표현들 알았지? 아니면 on the other hand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혹시 이런 연결사의 뜻을 정확하게 아직 모르셨다면 지금이라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얘가 이제 반면에 대조적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지? 읽어볼게요. 자, 스탠포드의 심리학 교수인 이분은 캐롤 드웨기라는 분이 국제적으로 부사, 인정받는, 부사는 이렇게 ing, ed 꾸미면 맞단 말이야. 알았죠? 파이어니어, 개척자 혹은 선구자란 뜻이죠. 선구자입니다. 뭐의, 어떤 개념의 선구자입니까? 성장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됐죠? 뭐로써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수단으로서, as 뭐뭐로서. 성장하고 배우고 persevere 내신 대비는 이런 단어 외우고요. persevere 인내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들의 노력에서 인내하고 견디는 겁니다. persevere 스펠링 정확하게 외우세요. 그 경선식 영단어 책 혹시 본 적 있나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림으로 이제 연상해서 단어 외우게끔 하는 건데 우리말로. 그럼 이 persevere라는 단어를 애가 막 팔굽혀펴기 하면서 82개요, 82요 이러면서 이런단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억지로 인내하면서 팔굽혀펴기 하는 모양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82요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인내하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인내하는 수단으로서 뭐요? 애들이 참고 알겠죠? 이 노력을 계속할 수 있는 걸로 이 성장 마인드라는 이 개념의 이 선구자라는 겁니다. 됐죠? 자, 이분은 바로 논증합니다.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인데 말하는 게 아니고 들어야 되니까 여기 수동태 듣는 아이들입니다. 여기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고요. 뭐라고 듣는 아이들입니까? 그들이 똑똑하다고 듣는 아이들은 아이들이 주어 실제로 부사 빨리 걸러주고요. 자, underperform 기준 이하의 수행력을 가지더라는 거야. under는 뭐예요? 더 못하더라 이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underperform 됐나요? 수행 능력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미래 임무에서요. 됐지? 왜 그럴까요? 선택함으로써요. 더 쉬운 일만 자꾸 한다라는 거야. 뭐 하려고요? 자, 쉬운 것만 한다라는 건 당연히 어려운 건 피하겠죠. 증거를 피합니다. 대절이라는 동격이라고 적어주면 돼요. 그들이 똑똑하지 않다라는 증거를 피하기 위해서 어려운 게가 틀리면 안 되니까 이제 계속 쉬운 것만 선택함으로써. 됐죠? 그래서 미래 임무에서 수행력이 오히려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됐지? 자, 그리고 그것을 이 드랙이라는 분은 불러요. 됐죠? 여기 목적어 생략돼 있습니다. 위치가 나오면 무조건 이 동사의 목적어 같은 게 나와야 돼. 근데 이 콜이 오형식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OC라고 적으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 고정된, 이 고정의 속성이죠. 성장 못하고, 이 성적은 변하거든요. 알았죠? 그래서 fixed, 고정된 사고방식이라는 거야. 성장하지 못하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거로 부른다라는 거죠. 그걸. 됐습니까? 자꾸 피하면서 잘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보통 이 재능과 이 노력을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1 지문에서는 당연히 누가 이기겠어요? 노력이 이기겠죠? 근데 지금 이 글에서는 재능을,
재능이 아니라 지능과 비교했습니다. 지능. 그래서 이 스마트라는 개념으로 썼어요. 그러면 주제는 알겠죠?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들을 칭찬할 때는 재능이 아니라 지능이 아니라 뭐로 칭찬하는 거예요? 노력으로 칭찬을 하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야 애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대조적으로 이 두 액은 알게 됐죠? 됐나요? 뭘 알게 됐는데요? 자, 칭찬을 받을 건데, 뭐가 아니라요. 그들의 스마트함이 아니라, 뭐래요? 노력으로 칭찬을 받는 아이들이 됐습니까? develop, 발전시키더라는 거죠. 또 이제 what, 여기는 어법 챙길게요. 관계대명사. 그리고 이제 call이 나오면 또 목적어 빠질 거야. do액이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목적어 없죠. 뭐라고요? 성장 마인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장 사고방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전시킨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시험 잘 치면, 아이고, 우리 애 똑똑하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알았죠? 아, 이번에 너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들은 배웁니다. 대처를요. 그들의 노력이 뭐라고요? 성공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거죠. 노력이 성공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만약 그들이 열심히만 하면 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개선하고 성취할 거라는 거야. 더 많은 것들을. 자, if절에서는 will 안 적는 거 알았죠?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will을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 will 적으면 안 돼요. 자, 이런 아이들은 즉 성장 마인드를 갖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end of ing죠. 결국 더 힘든 일도 떠맡게 되겠죠. 그리고 더 좋게 느낄 거야. 그들 자신에 대해서. 오, 하니까 되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됐니? 그리고 스펠링 봐주세요. emphasizing. 강조하는 거야. 요거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있는데,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만 참고하세요.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요렇게 외우면 돼요. 여기 사이즈란 단어 나오죠? 크기. 그래서 크기를 강조하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얘는 공감하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노력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이런 비슷한 스펠링으로 내는 거 이제 그만 내야 되거든.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도 스펠링 봐주세요. 노력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이유 설명해야 돼. 왜 이렇게 노력을 칭찬 애들이 끝까지 열심히 하냐 이겁니다. 노력을 강조하는 것은 그럼 이런 거 빈칸됩니다. 아이에게 변수를 준다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빈칸 별표 딱 해주면 됩니다. 알았죠? 변수를 주는 거야. variable이라는 단어 외워야 돼요. 변수, 변이, 변수를 주는 거야. 뭐 할 수 있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를 준다라는 거야. 이건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되네. 우리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렇지만 이 뭐예요? 이 공부에서나 이런 거에서만큼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는 변수를 주는 거죠. 라고 이 드웨이라는 분이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정 환경 같은 거 이거는 뭐예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어떤 내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잖아. 알겠죠? 내가, 예를 들어 우리가 한 1000년 전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겠어요? 노예로 태어났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뭐예요?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노력을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주제는 알겠죠? 이 지능보다는 노력으로 칭찬하세요. 왜요? 이게 뭐야? 통제할 수 있는 변수잖아요. 노력은 통제할 수 있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변수잖아요. 이게 수 있는 변수거든요. 이렇게 주제 잡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CBA.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단율 5위였고요. 자, 그 다음 갑시다. 38번. 아주 재밌는 내용이었죠? 가볼게요. 자, 문제 풀 때는 이제 디스로 압축하는 겁니다. 일단 적으세요. 지시사 압축은 문제다. 디스를 딱 잡고 이 디스가 뭔지를 뒤에 걸 해석해서 잡아오는 거예요. 최대한. 아까 쌤이 이러한 제국도 제국만 잡으면 안 되고 뒤에 걸 해석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답 고르면 절대 안 돼. 알았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것은 그럼 이게 뭔지가 여기 나온다고요. 명백한 편리함이야. 어떤 편리함인데요? Being able to exit, 빠져나올 수 있다고 더 빨리. 됐나요? 그럼 여기 나옵니다. 그들의 발견 단어 중 하나는 포함했대.
자, 많은 탑승자들이 플랜트가 심는 거야. 자, 그들 자신을 놓는 거예요. 플레이스하고 같은 단어로 외우면 됩니다. 심다죠. 이게 지금 동사 원형으로 쓰였다. 식물 이러면 안 되고요. place. 그들 자신을 둔다고요. 어디 가까이에요? 기차 문 가까이에 둔다고요. close to는 가까이, 두는 걸 좋아하는 이유를 포함했다라는 거죠. 문 가까이에 서더라는 거야. 자, 이 문 가까이에 서는 건 명백한 편리함이 되겠죠. 이런 단어. 알았죠? 더 빨리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디스가 완벽하게 추론이 됐죠. 아, 문 가까이에 두는 건 빨리 나갈 수 있는 편리함이구나. 이 내용으로 정확하게 받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아주 좋은 글이에요. 자, 투부정사가 주어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살피는 것은 투부정사 주어.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사 나오면 투부정사는 것. 명사적 용법으로 중학교 때 공부했죠? 하는 것으로 해석해 줘야 돼요. 우리의 주변 상황을 살피는 것은 그리고 또 이제 보어 또 하는 것 이렇게 동사 비동사 뒤에 딱 오면 하는 것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 살피는 건 그냥 뭐 보면 돼요? What's outside 이런 거 속성이야. 우리 자신의 밖에 있는 것에 집중하면 된다라는 거죠. 즉, 너무나 당연한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그리고 아마 심지어 맛보는 것. 됐습니까? 우리가 환경을 딱 인지할 때 하는 방식은 뭐예요? 우리 밖에 있는 걸 인지하는 거죠. 우리 감각 정보로요. 됐나요? 여기까지 딱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별표 빵. 그리고 주제문이라고 적으세요. 이게 주제문이야. 하지만 가끔, 됐죠?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자, what really marks. 그러면 얘가 동사로 딱 표시돼야 돼요. 얘가 동사야. 그래서 주어 없고 what은 주격입니다. 부사는 빨리 걸려주고요. 이렇게. 정말로 어떤 장소를, 자, 이 겉으로 드러난 이 장소를요, 표시하는 것은, 자, 요 위에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장소를 딱 보면 겉으로 드러난 밖에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야. 밖에 있는 거, 겉으로 드러나는 거 집중하면 이 주변 환경, 어떤 주변 상황이나 환경, 이런 것들을 그냥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하지만 우리가 아니고요. 정말로 어떤 장소를 표시해 주는 거야. 어떤 주변 상황을 표시해 주는 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뭔가가 될 거야. 요 말을 또 되게 돌려서 적었어요. 덜 구체적인 거예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게 뭔데요? 이제 이렇게 빡 준다고. 이렇게, 자, 대시를 주고요. 대시를 주고 한 단어 빡 주면 엄청 중요하단 말이야. 알았죠? 대시를 주고 재진술할 때 이렇게 한 단어로 딱 주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별을 바바바박 쳐주셔야 돼요. 됐나요? 우리 안에 있는 거니까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덜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거라는 거야. 우리 감정은, 그죠? 이 필링이라는 거야. 감정이나 느낌입니다. 됐나요? 쌤은 이제 이 질문 보면서 우리 강의실이 생각났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제 아니면 너희가 이제 우리 학원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칠판이 있고 이제 쌤이 이제 강의하는 곳이 여기 있고 이제 책상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개. 그러면 그냥 이제 겉보기에, 아, 이 강의실이 어떤가, 이렇게 보면, 됐나요? 이렇게 앞쪽에 앉는 친구들도 있고, 또 오른쪽에 앉는 친구도 있고, 앞쪽에서도. 아니면 이렇게 뒤쪽에 앉는 거, 우리 대부분이 그렇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주변을 살핀다는 건, 아, 이 강의실에 학생들이 몇 명 있고, 앞쪽에 몇 명 있고, 뒤쪽에 몇 명 있네. 이런 거는 우리 눈으로 다 보이는 거잖아. 이 외부에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러면 애들이 왜 여기에 주로 앉고, 왜 어떤 학생은 여기 앉고, 왜 어떤 학생은 여기 앉을까? 여기에는 뭐예요? 이 장소의 모양을 표시해 주는 게 뭐예요? 이 학생들, 너희들의 감정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뻔하죠. 어떤 거겠어요? 쌤하고 눈 마주치기 싫다 이거죠. 됐나요? 뒤에서 관심 받기 싫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됐나요? 아니면 어떤 느낌입니까? 아, 나는 수업을 좀 제대로 들어야겠어. 이래가지고 쌤이 여기 있으면 아예 이렇게 정면에 딱 앉는 학생도 있겠죠. 이거는 뭐예요?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런 마음이라든지. 알겠죠? 그래서 가끔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가끔은 어떤 장소를 표시해 주는 것은, 즉 학생들이 앉아 있는 이 위치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알고 보면 덜 구체적인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라는 거죠. 밖과 안이 대칭되어 있는 거 정확하게 보이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벗이 주제문입니다. 됐지? 이제 논증해야 돼. 이제 바로 이제 예시 딱 듭니다. 그러니까 셈이 항상 주제문으로 잡는 부분이 논증 앞문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논증 앞에 여러 문장이 있으면 그걸 다 잡아야 돼. 알았죠? 자, 흥미로운 연구가 드러났습니다. 됐죠? 흥미로운 예시가 드러납니다. 이멀지는 자동사니까 수동 없어요. 뭐로부터요? 한 연구죠. 지하철 승객 행동입니다. 지하철도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지하철 칸이 있으면 여기 예를 들어 여기 문이 있고 여기에 이제 좌석들이 이 안에 가면 이제 좌석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좌석들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 좌석 앞에 안 서고 문 여기나 요런 데 딱 선단 말이야. 아니면 그냥 문 앞에 딱 서 있거나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일단 빨리 나가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나 이제 위치적으로 보이는 거지만, 일단 어떤 감정을 표시해 준다라는 거야. 여기 섰을 때, 여기 앉아 있는 분하고 눈 마주치는 이 필링, 이게 좀 어색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배치, 요 장소, 요 모양이 보여주는 데는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갑니다. 자, 학자들인데, 여기 볼게요. 노력합니다.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아직 동사 안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이그제민드가 빨리 동사로 딱 보여야 돼. 쌤하고 조금 분석합시다. 기니까. 얘가 주어예요.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뭐 하려고? 이해하려고요. 자, 간접의문 왜 사람들이 앉는가? 곳에요. where를 해석할 때 in the place 넣어서 곳에. 그들이 앉는 곳에 앉는가? 아니면 서는가? 다시 where 곳에요. 그들이 서는 곳에요. 지하철이나 서브웨이나 메트로나 다 지하철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이나 혹은 유럽에서 이제 부르는 이런 방식이 다를 뿐이고요. 지하철에서 왜 서는 곳에 서고 왜 앉는 곳에 앉는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학자들이 관찰했다고. 요인을요. 어떤 요인을요? 쉐이프, 모양 짓는 요인이죠. 이 방식을요. 더 웨이 다음에 how는 안 되니까 대치나 이니치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끝까지 갈로를 치면 되겠다는 거죠. 됐죠? 이 방식을 모양 짓는 요소를 관찰했다는 거야. 아까 얘기한 뭐야? 문 옆에 서는 거. 왜 여기 설까? 문 앞에 서고. 됐죠? 자, 이 라이더, 탑승자가 사용했던, 그리고 길을 찾아갔던, 탐색했던 그 장소를 탐색했던 이 방식. 됐나요? 이 방식을 모양 짓는 요소들을 관찰했다는 거예요. 다양한 상황에서요. 이게 만차든지 아니면은 사람이 조금 있든지 간에, 알았죠? 여러 이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서고 앉는 위치가 왜 저기 앉았지? 이런 이 결정짓는 요소들을 관찰해 봤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얘들이 왜 요 뒤에 앉았지? 요걸 관찰해 봤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상황에서요. 자, 그들의 발견 단어 중에 하나는 결론이죠. 일단 연구 과정에서 나오고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그들 발견 자료 중에 하나는 자, 포함했습니다. 이유들을요. 더니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리즌 다음에 Y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여기 Y. 됐나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또 이게 관계사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끄면 돼요. 끝까지 갈로. 많은 이 탑승자들이 그들 자신을 어디에요? 기차 문 가까이에 위치시키를 좋아하는 이유들을 포함했다라는 거야. 됐나요? 그럼 이유들이니까 여러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여기 적으세요. 이유 1번. 이거 당연한 거,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야. 이게 이유 1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에 있는 여기에다가 이유 2번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번 나와 있는 거 보면 알겠죠? 뭘 강조하고 있는지 이 부분입니다. but. 그리고 이 부분 내용이 이 상반부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알았죠? 볼게요. 자, 부분적으로 이것은 명백한 편리함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야. 알았죠? 그냥 빨리 나가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야. 뒤에 앉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이 강의실에서 그냥 수업 끝나고 빨리 나가려고. 알았지? 근데 이건 놀라운 사실이 아니야. 알았죠? 하지만, 자, 그건 모양 지어줬는데 부분적으로 이게 2번이 되겠죠. 뭐에 의해서요? 좀 더 추상적인 센세이션, 네모 빵 하고 별표.
학교쌤이 이 정도 센스를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좀 더 추상적인 거야. 그럼 앞에 한번 나왔죠? 추상적이다는 게 어떻게 나왔어요? 덜 구체적이다. 자, 추상적인 거의 반대는 물리적인 것도 돼 있지만 구체적인 것도 되겠죠. 그러니까 덜 구체적인 게 추상적인 거야. 더. 그게 뭔데? 우리 감정은 추상적인 거잖아. 알았죠? 구체화될 수 없는. 됐습니까? 그래서 좀 더 추상적인 뭐였다라는 거요. 센세이션. 이 센세이션이 어떤 단어랑 똑같다고요? 필링하고 같은 단어라고요. 느낌이나 감정이라는 거죠. 센세이션, 느낌, 그리고 감정. 그래서 필링하고 똑같다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지?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어디에 모양 지어져? 좀 더 추상적인 감정으로 혹은 느낌으로 모양 지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여기 대시로 강조해주고 있죠. 욕망인데 피하고 싶은 거예요. 불편한 느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우연히 뭐야 아이 컨택을 하게 되는 누구랑요? 앉아있는 시티드 그 승객이랑요. 잘 모르는 사람하고 눈 마주치는 거 괜히 요 앞에 이제 서 있다가 눈이 퍽 마주치면 좀 어색하더라 이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걸 피하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거죠. 됐지? 자, 우리는 감정은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야. 하지만 그것들은 감정들이죠. 아주 실제로 있는 거고요. 그것들이 영향을 끼칩니다. 어디에? 우리 세상의 경험에요. 됐습니까? 즉, 감정 때문에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뭐 주제는 요 정도 느낌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우리의 행동을 모양 짓는 이 보이지 않는 힘. 그게 뭔데요? 감정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feeling.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주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문제예요. 됐지? 자, 그 다음 39번. 자, 순서 문제 마지막입니다. 가볼게요. 이 문제 틀린 사람 이제 사실 쌤한테 야단 맞아야죠. 하지만 만약이라면 일단 옆에 적으세요. 조건 대조예요. 쌤이 끝도 없이 얘기했던 알았죠? but 다음에 if나 when 나오면 앞에 if나 when인지 확인하고 속성 해석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if 나오죠? 그러니까 3번이 일단 후보야. 맞죠? 근데 여기 보세요. There's no diving reflex가 없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요. diving reflex가 유발된다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 들어올 건데 이 뒤에 이 diving reflex가 결국은 뭔데요? 볼게요. 자동으로 뭐 한다고요? close down, 닫아버린다고. 이 공기 통로를요. 기도로 해석해 주면 됩니다. 우리 숨이 들어가는 통로요. 이걸 닫아버린다고. 그럼 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얼굴에 물에 들어가야죠. 이렇게. 우리 얼굴이 물이 담긴 그릇 안에 들어가면 이제 뭐예요? 이 기도를 닫겠지. 그래서 요 속성만 뽑아내면 되는 거였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알았죠? 자, 갑시다. 자, 우리는 다이빙 리플렉스라는 걸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실제로 이제 개념 설명해 주는 글이란 말이에요. 잠수 반사라는 거예요. 잠수가 딱 일어나면 우리가 뭐야? 숨을 딱 잡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 반사신경들이 작동한다 이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냥 원래 문제 풀 때는 아, 개념 설명해 주는 글이네 이렇게 하면 돼요. 알았죠? 이 다이빙 리플렉스라는 걸 갖고 있다라는 거죠. 뭐처럼요? 다른 해양 포유류처럼요. 됐습니까? 뭐 북극곰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알았죠? 이 바다 가까이에 사는 포유류들, 자, 이런 애들 물에 들어갈 때 이제 몸에 반사신경들이 작동할 거라는 거죠. 자, 재진술. 개념 주는 글이니까 이 재진술 할 거예요. 자, 이건 의미합니다. 뭐래요? 특별한 신경 말단 조직, 신경 말단이 어디에 있는? 우리 얼굴에 있는, 특히나 입과 코 주변에 있답니다. 됐니? 그래서 special nerve endings가 주어고요. 이 신경이 트리거는 방아쇠인데 동사로 항상 유발시키다. 이 반사신경을 유발시킨다는 거야. 근데 오직 이때만 유발시킨대요. 오직 언제만요? 당연히 물에 들어갈 때만 그렇겠죠. 자, 페이셜, 특히 얼굴 지역이 뭐 할 때요? 얼굴이 물에, 알았죠? 얼굴이 안 들어가면 이거는 반사가 안 생기죠. 왜? 숨이 잘 쉬어지니까. 알았죠? 물 아래로 들어갈 때만, 됐네.
됐나요? 이 반사신경을 유발시킨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얼굴 쪽에 있겠죠? 이 반사신경은. 만약 우리가 물에 있어요. 근데 이제 위드 이게 중요하죠. 어떤 채로요? 우리 머리가 밖에 있는 채로요. 공기 중에. 그러면 얘는 유발 안 돼. 그러면 다이빙 리플렉스라는 건 잠수 반사는 이제 좀 없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sink, 담궈. 우리 얼굴을 물이 담긴 그릇에다가. 됐나요? 근데 while 반면에 우리 몸뚱아리 전체는 우리 몸의 나머지 전체는 이때 레스트는 나머지 휴식 이러지 말고요. 나머지 전체는 어디에 있다고요? 밖에 있다고요. 됐나요? 면 이제 주어 동사 나옵니다. 이 다이빙 리플렉스라는 것은 유발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얼굴이 물에 딱 들어가면 나머지 안 들어가도요. 그러면 다이빙 리플렉스가 유발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건 뭐겠어요? 다이빙 리플렉스 받아오면 되겠죠? 자, 그것은 자동으로 이 반사신경이 뭐 하겠어요? 자동으로 닫아버리죠. close가 동사, 이 기도를 닫습니다. 그리고 분사구문 줄이면서요. 됐죠? 위험을요. 물 삼킬 위험을 줄이면서요. swallowing, 물 삼킬 어떤 그 위험을 줄이면서요. 그리고, 자, 그것은 역시나 다이빙 리플렉스입니다. 좁힙니다. 됐죠? 뭐를요? 작은 공기 통로를요. 어디에 있는 폐로 물 들어가면 안 되잖아. 알았죠? 이걸 탁 좁힌다는 겁니다. 물이 얼굴에 들어가는 순간 이런 반사신경이 작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동시에 연결사 챙겨야 됩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문장이 치지만 이런 연결사로 다 낼 수 있어요. 동시에 심장 박동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거야. 됐나요? 뭐까지요? 반 스피드로요. 평상시 스피드의 반으로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됐나요? 숨 참고 있으니까 심장박동이 느려질 거라고. 그리고 피는 됐죠? 방향을 돌립니다. 션트라는 단어 있죠? 어디로요? 중요 장기로요. 그리고 또 분사구문 보호하면서요. 그것들은 주요 장기가 되겠지. 이런 바이럴,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면서요. 뭐로부터요? 짧은 멈춤의 어떤 효과로부터요. 됐니? 뭐 하는 데 있어서요. 이 호흡에 있어서의 짧은 멈춤의 효과로부터 됐나요? 그들을 보호하면서 중요한 기관으로 피가 방향을 돌린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뇌 이런 것들 잠깐 멈추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뇌나 이런 중요한 기관들로 이제 피가 이제 보호하러 쭉 간다라는 거죠. 자, 대조적으로 연결서 완전 괜찮지? 대조야. 인간과 해양 포유류는 비슷한데 그냥 포유류 있죠. 이런 애들 아니면 우리하고 정말 비슷한 알았죠? 침팬치나 고릴라요. 자, 이런 애들이 found 가정법 씁니다. found고 여기 우드 쓸 거야 이렇게. 가정법이야. 자기 자신이 물 안에 있는 걸 발견하면요. 뭐한 채로요. 얼굴이 이제 물에 들어갑니다. 표면 아래니까 빌로우야. 아래에 있는 채로 물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 이제 당황해가 난리 납니다. 얘들은 다이빙 반사신경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것은 당연히 침패치든 고릴라든 이겁니다. 얘들은 would panic. 패닉 상태에 빠질 거고요. 막 어쩔 줄 몰라죠. 그리고 그것의 심장은 엄청 더 빨리 뛴다라는 거야. 빨리 뛰고 그것은 우드 빠르게 부사 drown 익사하다라는 동사 원형입니다. 익사하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이 반사신경이 어떻게 자, 그 잠수 반사의 작동 원리입니다. 알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요게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